옛날 어느 여학교 기숙사에 연애 편지라면 질색을 하는 사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.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그냥 비사감이라고 불렀습니다. 비사감은 나이 40이 다 되도록 혼인을 하지 않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. 얼굴은 못생긴 편이었고 표정은 늘 딱딱했으며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습니다. 학생들은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. 저 선생님은 웃는 법을 아예 잊어버린 것 같아. 이 비사감에게는 유별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연애 편지 절대 금지였습니다. 기숙사로 편지가 배달되면 비사감은 봉투부터 유심히 살폈습니다. 필체가 남자 것 같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보았고 안에 조금이라도 다정한 문구가 있으면 그 편지는 그날로 압수되었습니다. 학생 하나가 억울해서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. 선생님, 이건 그냥 사촌 오빠가 보낸 편지예요. 사촌이든 뭐든 남자가 쓴 글에 보고 싶다는 말이 왜 들어가나. 또 다른 학생은 그냥 안부만 묻는 편지를 받았을 뿐인데도 압수당한 적이 있었습니다. 선생님, 이건 그냥 잘 지내니라고만 쓰여 있는데요. 잘 지내니라니? 이게 벌써 관심의 표현 아니냐? 그 학생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. 나중에 친구들끼리 모여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. 저러다 날씨 인사도 압수하시겠어? 그렇게 압수된 편지들은 비사감의 방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. 몇 년째 이런 식이었으니 그 서랍 안에는 이제 제법 두툼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. 학생들 사이에서 비사감은 공포의 대상이자 놀림거리였습니다. 저 선생님은 원래부터 저렇게 태어났나 봐. 연애를 안 해봐서 저러는 거 아닐까? 아니면 못 해봐서? 이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정작 소문의 주인공은 늘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기숙사에 퍼졌습니다. 3학년 학생 하나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어디선가 소곤거리는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. 분명 여자 목소리인데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이상한 억양이었습니다. 정말요?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? 그 학생은 소름이 돋아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. 다음날 아침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기숙사 전체에 퍼졌습니다. 귀신 소리 아니야? 그 시간에 깨어있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. 이 소문을 들은 두 학생, 정순이와 명자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둘은 그날부터 밤마다 살짝 눈을 뜨고 창밖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. 저것 봐, 저 방만 불이 계속 켜져 있어. 정순이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비사감의 방이었습니다. 명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. 설마 저 방에서 그 소리가 난 거야? 에이, 설마 그 딱딱한 사람이 무슨...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았습니다. 비사감의 방에서만 유독 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끔은 그 소곤거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. 두 사람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명자가 어느 날 짓궂은 제안을 하나 냈습니다. 우리 시험 삼아 가짜 편지 하나 보내볼까? 가짜 편지? 남학생 이름으로 그럴듯한 편지를 하나 써서 붙여보는 거야. 그게 압수되고 나서 진짜로 그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자고.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그럴듯한 문구를 지어냈습니다. 매일 밤 그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같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문장을 정성껏 눌러 적었습니다. 다음날 그 편지는 예상대로 비사감의 손에 압수되었습니다. 또 이런 편지가. 대체 이 학교 남학생들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그날 밤 정순이와 명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그 가짜 편지가 비사감의 손에 들려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비사감은 그 유치한 문장을 읽으며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웃음을 참느라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. 며칠 뒤 마침내 두 사람은 결정적인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. 비사감이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낡은 편지 한 장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편지를 자기 가슴에 대고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.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. 한 손으로는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누군가
자신을 어루만지는 신용까지 하고 있었습니다. 평소에 그 딱딱하고 매서운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낯설게도 부드럽고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. 정순이와 명자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. 겨우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도망쳐온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한참을 킥킥거렸습니다. 봤어? 봤지? 그 표정. 세상에,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사감 선생님 맞아?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몰래 그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. 처음엔 놀랍고 웃겨서 구경하러 갔지만 갈수록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. 비사감은 서랍 속에 쌓여있던 그 많은 압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마치 자신에게 온 편지인 양 읽고 또 읽었습니다. 어떤 날은 다정한 답장을 혼자 상상해서 소리내어 읽었고 어떤 날은 편지 속 남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수줍게 웃기까지 했습니다. 또 어떤 밤엔 비사감이 아예 종이 한 장을 꺼내 직접 답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대의 마음을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몇 줄을 적어내려가던 비사감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그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.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혼자 얼굴을 붉히며 구긴 종이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는 모습이 눈틈으로 훔쳐보던 두 사람에게는 그렇게 짠하면서도 우스울 수가 없었습니다. 낮 동안 그렇게 매섭게 편지를 빼앗던 사람이 밤이면 그 편지 하나하나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스스로도 부끄러워 도망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. 정순이와 명자는 처음엔 이 상황이 그저 우스웠습니다.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. 근데 좀 짠하지 않아? 그러게, 저렇게 편지 뺏어갈 땐 세상 무서운 사람 같았는데 비사감은 젊은 시절 한 번도 연애 편지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학생들의 편지를 뺏으면서도 정작 그 안에 다정한 말들을 가장 갈망했던 건 다름 아닌 비사감 자신이었던 겁니다. 낮에는 그 갈망을 엄격함으로 감추고 밤이 되면 혼자 그 편지들 속에서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대신 살아보고 있었던 셈입니다. 정순이와 명자는 결국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거 소문나면 선생님 완전히 웃음거리 될 텐데. 그러니까 그냥 우리만 알고 있자. 다음날 아침 비사감은 여느 때처럼 매서운 얼굴로 편지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. 이번 주에 또 편지가 왜 이렇게 많아? 다들 정신 못 차리고. 정순이와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슬쩍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. 예전 같으면 그저 무섭기만 했을 그 잔소리가 이제는 어쩐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. 두 사람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날 이후로도 비사감은 여전히 편지를 압수했고 여전히 매서웠고 여전히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. 다만 딱 두 사람, 그 비밀을 우연히 엿본 학생들만이 복도에서 비사감을 마주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선생님, 오늘 밤엔 또 어떤 편지의 주인공이 되실 건가요? 세월이 흘러 정순이와 명자도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짐을 다 챙기고 기숙사를 나서던 날, 두 사람은 복도에서 우연히 비사감과 마주쳤습니다. 비사감은 여전히 그 딱딱한 얼굴 그대로 마지막 잔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. 밖에 나가서도 이상한 편지 같은 거 함부로 받지 말고. 정순이와 명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.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네, 선생님, 건강하세요. 교문을 나서며 명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. 선생님도 언젠가는 진짜 편지 한 통 받으셨으면 좋겠다. 정순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기숙사 저편 창문엔 여전히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